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이것만 지켜라.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말은 조심해도, 태도는 부드러워도, 어딘가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는 일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는 순간은 크게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라 경계를 흐리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은 예의를 지키면 존중받을 것이라 여기지만 정작 예의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기준이다. 말은 낮추더라도 시간만큼은 쉽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약속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이런 이들은 묘하게도 아무에게도 아래로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그 기준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품격을 세우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말이 아니라 그대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사람은 이상한 존재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가볍게 다뤄진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대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관리들, 장사꾼들, 먼 곳에서 흘러온 행상들, 그리고 바닷가, 마을의 주민들까지. 겉모습은 서로 달랐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분명한 결을 드러내곤 했다. 특히 아래로 보이는 사람은 유난히 비슷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말이 지나치게 부드럽다. 부드러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말투, 상대의 시간을 지나치게 배려하느라 자기의 시간을 무너뜨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남들은 그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편하게 대한다는 말은 사실상 아래로 본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는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떠도는 소문에도 불필요한 해명을 하며 하루의 절반을 남의 일로 채우곤 했다. 정작 자신의 해야 할 일은 저만치 밀려 있고 마음은 분주한데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시간을 갉아먹는 동안 사람들은 그의 여유를 허용이라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고 여긴다. 그대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실수한 것 없는데 누군가 말할 때 툭툭 던지듯 하는 말투, 약속을 쉽게 어기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함의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가 그대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처음부터 나의 기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말로 아무리 겸손을 꾸며도 행동 속에서 기준이 흐트러지면 사람들은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낮다고 판단하는 순간 대우 또한 낮아진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덕이듯 기준을 지키는 것은 품격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만난 어느 어부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나를 찾아와 조용히 인사했지만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자기 하루의 흐름을 지키고 있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고 도움 요청도 필요한 만큼만 했다. 나는 처음에 그의 태도를 단순한 성격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하루는 곧 그의 품격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의 태도에서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달리 하루의 기준이 흐트러진 사람은 남의 일에 따라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인다. 이번만 도와주자. 조금만 더 양보하자. 이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삶은 남의 요구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을 지킬 힘은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빈틈은 결국 사람들에게 아래로 보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그대들이여, 남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말투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내 하루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약속의 무게를 나처럼 지키는 사람, 내 시간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그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기준은 곧 경계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그대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그대의 경계를 넘고 그때부터 그대 스스로도 자신을 낮추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이 단단하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그 속의 품격을 알아보고 태도를 달리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이덕이라 생각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지나친 요구도 받아들이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나를 더 쉽게 찾았고 내 하루는 점점 빼앗겨갔다. 내가 스스로를 낮춘 만큼 사람들은 나를 낮춰보았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마음을 고쳤다. 말투는 그대로 부드럽게 유지하되 내 시간이 넘어서는 요구에는 미소로 선을 그었다. 받을 수 없는 부탁에는 단호하되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예전과 같은 말투, 같은 표정, 같은 친절이었지만 태도와 기준이 달라지자 그들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리치거나 강하게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나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대들도 반드시 기억하라. 사람에게 존중받는 일은 운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룬 결과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하루를 어떻게 지키는지, 이 두 가지가 그대의 품격을 스스로 말해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를 대하는 태도를 정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가야 한다. 기준을 세우는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지혜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라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일정을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담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사실을 마주하며 비로소 사람이 지닌 품격의 본질을 깨달았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드러나는 행동은 바로 시간을 쓰고 지키는 방식이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시간을 쓰는 방식은 꾸미기 어렵다. 그대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시간을 내어주는지, 얼마나 쉽게 약속을 변경하는지, 얼마나 자주 자신의 하루를 후순위로 미루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대를 판단한다.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 유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면 한 사람도 허투루 돌려보내지 않았다. 마을의 사정이 궁금하면 조용히 들어주었고 자잘한 부탁이 있어도 가능한 한 응했다. 그들에게는 작은 도움이었겠지만 내 하루는 서서히 무질서해졌다. 생각해야 할 글은 멀어졌고 해야 할 공부도 흐릿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내 친절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언제든 시간 낼 수 있구나 생각했고 요청은 점점 더 많아졌다. 심지어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부주의하게 건네는 이들이 생겼다. 그들에게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사람이 스스로의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 또한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하루의 흐름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였으나 내 시간을 지나치게 넘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상대의 부탁과 내 일 사이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계를 두었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었고 예의를 잃지 않는 선이었다. 상대가 내어준 말에 귀 기울이되 내 해야 할 일을 지나치게 방해할 만큼 내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나에게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말투 또한 부드러워졌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존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나는 피부로 느꼈다.
그대들도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별 의미 없는 부탁에도 매번 시간을 내주는 사람, 자신의 약속보다 상대의 급한 일부터 챙기는 사람, 이런 이들은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를 편하게 대하게 되고 심지어는 무례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의 시간을 낮추었고 그 낮아짐이 곧 기준 없음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끌려다닌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도 단단하게 보인다. 그 기준은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지킬 일은 반드시 지킨다. 내 하루를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대의 태도에서 흐르는 정중함과 절제가 무게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마을에서 물질을 하던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그는 늘 해가 지기 전 정확한 시각에 일어났다. 이 시간은 바다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네.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위엄을 풍겼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를 그는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진정한 품격은 말이 아니라 삶의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해도 결코 아래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단호해서도 잘나 보여서도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신뢰를 존중하고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루의 기준을 잃은 사람은 자신을 지킬 힘이 사라진다. 누가 더 강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경계를 허문 사람에게 남이 선을 지켜줄 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래로 보이게 되는 진짜 이유다. 그대들이여, 스스로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하루를 나답게 지킬 때 사람들은 그대의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조용한 단호함이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다. 그대의 하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남의 말과 부탁에 쉽게 저울질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루가 단단하면 남의 말보다 나의 기준이 앞서게 된다. 그 기준은 결국 그대를 존중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통찰이다. 사람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먼저 하루의 질서를 세우라. 그 질서 속에서 그대의 품격이 깃들고 그 품격은 태도를 통해 드러나며 태도는 곧 사람들의 대우를 바꾼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을 살펴봐야 한다.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기준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충돌하고 오해를 겪는다.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또 다른 품격의 갈림길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유배지에서 마주한 여러 장면을 통해 더욱 깊이 배웠다. 그 장면들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있고 그대들에게도 분명 울림을 줄 것이라 믿는다. 어느 날이었다. 마을에 새로운 장정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모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고 소문을 냈다. 정작 내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낀 것은 힘보다도 어딘가 가벼운 기운이었다. 그는 인사는 공손했으나 눈빛이 늘 주변을 살피며 흔들렸고 말끝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기색이 짙었다. 며칠 뒤 그는 마을 어른에게 일을 부탁받았다. 큰 일도 아니었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다. 문제는 그 뒤였다. 다른 사람이 이것도 좀 부탁하네 하자 그는 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가 불러도 서둘러 달려갔다. 결국 하루가 저물도록 그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일은 하나도 끝내지 못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 친구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쉽게 부탁을 받아주는군. 저러다 보면 결국 일을 망쳐. 부탁하기는 편하지만 믿음은 안 가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부탁을 많이 들어준다고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자기 기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무게감을 얻는 것이다. 강모의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경계 없음이었다. 경계가 없으니 사람들이 그를 편하게 부렸고 편하게 부리다 보니 그를 깊이 존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왜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릴수록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그것은 슬프지만 정확한 질문이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눈치를 보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된다. 낮춘 자리에는 반드시 가벼운 대우가 따라온다. 반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었다. 마을의 중년 노인이었다. 이 노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말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고르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 이유가 궁금했던 나는 그의 하루를 가만히 관찰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특별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만 하루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우선했고 약속한 시간이 오면 꼭 그 자리에 나타났으며 불필요한 부탁에는 공손히 웃으며 오늘은 제 일부터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투는 냉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뜻을 억지로 꺾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태도는 그 자체가 존중을 요구하는 조용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에서 그의 단단함을 읽었다. 어느 날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억지 부탁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만 좀 도와주시죠. 어르신은 시간도 많잖아요. 그 말은 무례했다. 하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자네의 일도 소중하지만 내 오늘의 일 또한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 한마디에 젊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단호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묵상했다. 말은 단단하지 않았으나 그 마음의 기준은 단단했다. 사람들이 그를 쉽게 보지 못한 것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흐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때문이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품격이 서려 있다. 그 품격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상대의 존중을 이끌어낸다. 그대들도 이런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항상 바쁘겠다며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중하게 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들에게 귀하게 대우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귀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고 배우며 그를 결코 아래로 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나와 가까웠던 젊은 석이 하나가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부탁받으면 무조건 들어주었고 싫은 소리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그를 편한 사람으로만 여기게 됐다. 그의 시간은 늘 남의 부탁으로 채워졌고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 지침이 쌓이자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보고도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저 친구는 원래 저렇지라고 쉽게 넘겼다. 그가 스스로 낮춘 기준이 그를 지켜줄 방패를 앗아간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저를 더 좋게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은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도움은 신뢰를 주지만 기준은 존중을 만든다네. 그날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 또한 긴 시간 동안 그의 질문을 가만히 떠올렸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아래로 놓지 말아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나의 하루를 지키는 작은 기준이다. 기준은 딱딱한 규칙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의 선이다. 그 선을 잃으면 남의 발길이 그 경계를 넘기 마련이고 그 순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보며 깨달았다. 사람을 가볍게 보게 만드는 것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진 틈이었다. 그리고 그 틈을 막아주는 것은 힘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대들이여, 부드럽게 대하되 경계를 흐리고 살지 말라. 조용한 단호함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을 만든다. 그 품격이 서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진다. 이것이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그 기준의 뿌리는 언제나 내면의 태도에 있다. 겉으로 아무리 단호한 말투를 흉내내도 속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태도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사람은 말의 기교보다 마음의 결을 먼저 읽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욕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욕구가 지나치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칭찬을 원해 말을 낮추고 싫은 소리를 피하려 기준을 허물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기 하루의 흐름을 버리게 된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남의 평가에 기대어 서게 되고 자신의 자리를 남에게 맡겨버린다. 내면이 흔들린 사람은 겉으로 단호해 보이려 해도 말끝에 어딘가 미묘한 불안이 묻어난다. 그 불안은 목소리의 떨림이 아니라 무게 없는 태도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의 무게를 먼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쉽게 가볍게 여긴다. 결국 아래로 보이는 것은 말투나 표정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내 마음이 가장 흔들렸던 시기를 떠올린다. 억울하게 유배당한 죄인이라는 이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 가족과 떨어진 고독,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느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불필요하게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의 요청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휘둘린 적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면의 중심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며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나를 대하는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더 쉽게 나를 흔든다는 것이었다. 내 마음이 약해진 틈을 다른 이들이 악의 없이 밟고 지나갔고 나는 그걸 그들의 문제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실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람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마음은 물결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세울 때 사람들은 그대를 단단한 존재로 여긴다. 그 중심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하루를 존중한다.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말한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가장 강한 기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 남들 역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타인의 태도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수없이 보았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힘도 없었지만 결코 가벼운 취급을 받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귀히 여기고 생각을 가볍게 흐트리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에서 부드러운 결과 단단한 기둥을 동시에 보았다. 반면 마음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솜씨를 가져도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남의 눈빛에 부서지고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비판에 과하게 상처받는다.
흔들림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흔들림을 읽고 그를 아래로 보기 시작한다. 그대들이여, 내면의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단단해지는 것이다. 내면의 품격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고요한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다. 이 품격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다. 재산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아도 내면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아래로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유배지에서 가장 어린 청년 하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그는 배움이 부족했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사람은요, 내 마음을 제가 먼저 존중해줘야 남도 저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결론이었다. 그 이후 나는 깨달았다. 사람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힘은 냉정함도 강한 말투도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타인 역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대들도 반드시 기억하라. 마음을 지키는 힘은 사람의 첫 번째 품격이다. 마음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나온 말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무게를 지닌다. 그 무게는 남을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품위의 무게다. 사람들은 결국 그 무게를 보고 태도를 결정한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작게 말해도 힘이 있고 부드럽게 말해도 무게가 있다. 이 무게가 바로 사람들이 그대를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깊은 이유다. 그대들이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는 순간 그대의 하루는 품격을 갖추고 그 품격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며 그 태도는 결국 그대를 존중의 자리로 이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지나 한 가지 결론에 닿았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말의 기교가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이며 그 태도의 뿌리는 곧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그저 좋은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대가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하루의 앞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의 앞자리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어느 곳에 놓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바쁜 일정이 있어도 남의 부탁을 앞자리에 놓는 사람,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남의 눈치를 앞자리에 놓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그러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남의 요구를 판단한다. 이 작은 순서가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순서가 흐트러지면 나는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남은 쉽게 나를 흔든다. 둘째는 거절의 품위를 익히는 것이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이 거절의 부족으로 인해 삶이 엉켜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거절을 못하는 마음은 대개 착함에서 오지 않는다. 흔들림에서 온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기준을 허물고 내 시간을 남에게 넘겨준다. 그러나 품이 있는 거절은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힘이다. 그 힘은 말투의 강함이 아니라 태도의 단단함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제 할 일이 있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대의 기준을 읽는다. 셋째는 침착한 마음의 기준을 갖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경계를 무너뜨린다. 화를 내거나 불안이 앞서거나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찾아오면 사람은 쉽게 중심을 잃는다. 나는 유배 시절
불안이 깊어지면 작은 말에도 과하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내어주던 나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중심을 붙잡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볼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남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줄었고 누구에게도 아래로 보이지 않았다. 감정이 다스려진 사람은 표정이 조용하고 말이 짧더라도 그 속에 품격이 담긴다. 넷째는 말의 무게를 지키는 것이다. 무게 있는 말은 목소리가 크고 강한 말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 기준이 담긴 말이다. 사람들은 온갖 화려한 말보다 단순한 약속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한 것을 잊지 않는 사람, 필요한 말만 담담히 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존중을 받는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내세우려 해도 태도의 무게가 부족하다. 반면 말이 적어도 하루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가 바로 가벼이 볼 수 없는 사람의 표식이다. 다섯째는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남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스스로 정해놓는다. 마음을 함부로 줄여 말하지 말고 자신을 헐값에 두지 말고 남의 평가를 기준 삼아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평생 가난했지만 결코 아래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겉모습은 초라했으나 자기 마음을 귀하게 여겼다. 자신의 하루가 아무리 작아도 흔들리는 일 없이 지켰다. 그 작은 단단함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구나 하는 마음을 읽었다. 그러자 그들을 절대로 속되게 대하지 않았다. 여섯째는 내가 지키는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품격은 강요해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을 억누르며 내 기준을 따르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기준은 내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남에게 부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강요를 싫어한다. 그러나 스스로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묘하게도 자발적인 존중을 보낸다. 그 존중은 이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세우는구나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람은 말로 대접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행동만으로 대접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한 단호함을 기르는 일이다. 단호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태도다. 조용한 단호함은 타인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그 힘은 부드럽고 그러나 깊고 묵직하다. 이 단호함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절대 아래로 보이지 않는다. 그 태도는 오랜 경험과 성찰에서 나오며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둔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날을 고민하며 이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운이나 기세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서에서 비롯된 작은 기준 하나,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의지 하나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무게가 있고 걸음이 느려도 중심이 있다. 사람들은 그 중심을 느끼고 그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부드러움 속에 기준을 두고 침착함 속에 단호함을 세우라. 그 기준이 하루를 지키고 그 하루가 품격을 세우고 그 품격이 사람들의 대우를 바꾼다. 사람은 결국 나를 대하는 태도대로 나를 대한다. 그대가 자신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 또한 그대를 귀히 여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남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기 위해 그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실천이다. 말이 아닌 태도로, 과시가 아닌 질서로, 힘이 아닌 중심으로 그대의 하루를 지키길 바란다. 나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대들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 하나를 남기고 싶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은 결국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태도라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내가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버텨내며 얻은 것이다. 그 외로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 진실을 그토록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유배지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파도가 바위를 치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들의 소음도 욕심도 닿지 않는 적막한 시간이 흘렀다. 그 적막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남의 눈빛, 남의 말, 남의 평가가 나를 흔들어 놓곤 했다. 그러나 유배지의 새벽 앞에서는 그 어떤 외풍도 내 마음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마주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왜 흔들리는가? 무엇이 나를 가볍게 만들었는가? 무엇을 지켜야 나답게 설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질문에 답하며 나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아래로 보이는 이유는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라는 것을. 남의 눈치를 보며 기준을 낮추면 사람들은 그 낮아진 기준으로 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을 보고 그대를 귀하게 여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어부를 오래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절대로 허락에 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하루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만든 깊은 고요함은 그 자체로 품격이었다. 그 품격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침착한 태도, 단정한 절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흐름이 그를 단단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사람의 무게란 결국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그 무게는 남을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무게였다. 그 무게가 있는 사람은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품이다. 그대들도 일상에서 종종 이런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중을 받는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이,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대하는 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지키는 기준을 갖고 있다. 하루의 흐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가볍게 내어주지 않으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하게 중심을 지킨다. 이런 사람은 말없이도 존재가 깊어진다. 그와 반대로 일을 잘해도 마음이 착해도 어딘가 쉽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기준을 흐리고 감정을 앞세워 스스로를 흔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틈을 알아차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를 가벼이 대한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사람 사이의 묘한 이치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힘이 없어 남의 말과 부탁에 끌려다니던 이들이 얼마나 쉽게 지쳐가는지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종종 흐렸고 표정은 조급했으며 마음은 쉽게 상처받았다. 그 상처가 쌓이자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을 낮춰갔다. 그러나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남들의 기대도 칭찬도 인정도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세상의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던지는 가벼운 시선에도 금세 마음이 갈라진다. 그러나 중심을 세운 사람은 작은 말에도 큰일처럼 흔들리지 않고 남의 평가가 가벼워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 중심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 울타리를 스스로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이 울타리는 높은 벽이 아니다.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울타리는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선시안이다. 그 선이 분명할수록 그대는 부드러워지되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사람들 속에서도 고요하게 빛난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스스로 중심을 지킨 사람에게 절대 가벼운 대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더 정확히 읽고 겉보다 마음의 결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며 유배지에서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그대들에게도 건네고 싶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대의 품격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나를 다시 일으켰고 나를 지켜준 하나의 기둥이었다. 그대들도 흔들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남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고 부탁 하나가 기준을 무너뜨리고 작은 소문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루의 기준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다지고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그대는 조용히 다시 선다. 흔들렸던 마음은 고요해지고 흩어졌던 중심은 되돌아오며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결코 허락에 대하지 않는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세상 또한 그대를 존중할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 그대의 하루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기를 바란다.